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없는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24건의 수사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수업 시간에 폭언과 체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와 과제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광양을 2차 전지 전진기지와 남해안권 관광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한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은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활용 구상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출산 기록만 존재할 뿐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금까지 24건의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20건은 진행, 나머지는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5건은 거주지가 불분명한 소재 파악, 2건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재 파악을 거친 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5일 아동학대 혐의로 지역경찰서에서 입건한 50대 중학교 교사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는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제자에게 모자란다, 떨어진다 등 수업 시간에 폭언을 하고 망신주기식 체벌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정인화 광양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와 과제를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광양을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남해안권 관광의 거점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한 해 동안 4조 원대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광양시. 포스코 퓨처엠이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준공하면서 전기차 100만 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 27곳이 투자를 결정했고 2천여 개의 새 일자리가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은 수소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광양을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했고 400억 원이 투입돼 청록수소와 블루수소 관련 사업 기반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했던 지난 1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신산업과 관광산업의 진흥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서서히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신산업뿐만 아니라 권역별 관광지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 지역 관광지는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면서 관광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마동 권역에는 구봉산 관광단지와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광양읍권에는 백운산 중심의 생태 관광을, 섬진강권에는 망덕포구 중심의 힐링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가 품격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관광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계획, 관광진흥계획 등의 용역이 준비되고 있고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한 광양시. 보육을 넘어 교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늘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한국창예술고등학교에서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과
무리한 창의 융합 수업 추진 문제가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광양시가 1년에 10억 원씩 100억 원을 지원하는 학교인 만큼 지역사회 내 논란이 지속됐던 상황. 정 시장은 창의예고 교장의 융합교육 추진 방식이 우려된다며 완급 조절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시행 기간에는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쩌겠는가. 조금 그 시기를 조정하는 그것이 저는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철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를 2차 전지와 수소 등 신산업 분야로 재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광양시. 기업과 일하는 사람이 찾아드는 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민선 8기 광양시정에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은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새롭게 변화될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청사진은 어떨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입니다. 박람회 폐막 이후 방문객이 줄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갈수록 시설이 노후되고 재정 부담이 늘면서 인수하겠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꾸준히 논의가 지속됐지만 묘수가 없었던 박람회장 사후 활용.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개발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박람회장 사후 활용 사업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게 된 겁니다. 지난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복합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미래 첨단 도시와 친환경 도시, 인공지능 자동화 도시를 주제로 국내 대표 랜드마크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람회장 해상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오동도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연결하고 K-팝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세계 관광객들이 여수를 주목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랜드마크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여수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게 없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같은 구상을 토대로 사후 활용 추진단을 신설하고 박람회장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선 여수광양항만공사.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업비 20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 전략을 담은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려 박람회장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은 엑스포 개최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 열광을 하셨어요. 그러나 엑스포 개최 이후로 10년을 지켜보면서 그 기대를 많이 실망으로 받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얄 캐리비안사라든지 카니발사라든지 세계 1, 2, 3대 크루즈 선박을 저는 유치해 보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비롯해 여수항과 광양항 개발 등에 대한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장의 운영 계획은 오는 10일 저녁 8시 55분 채널 25번 헬로 이슈토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정부가 연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사교육비도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비도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국내 한 카드사의 분석 결과 회원들의 1인당 학원비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4년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눈길이 가는 건 증가율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소득 상위 20%의 인당 학원비는 지난 2019년 대비 30% 가까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학원비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유아 영어 학원 745곳 중 400여 곳의 학원비가 월 100만 원 이상이었고요.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곳도 34곳이나 됐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더 커진 상황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책,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4일) 자정 여수 덕충동의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인력 5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백탁수가 유출돼 관계당국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태인동 국가산단 해안도로에 있는 우수관로에서 백탁수 누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백탁수 누출이 의심되는 일부 업체를 추정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백탁수 유출 신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유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백탁수가 유출돼 성분 검사를 추진한 결과 수소 이온 농도 pH가 기준치인 6.5에서 8.5를 크게 웃도는 11.8의 강알칼리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남에서 경운기를 몰던 고령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남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집계한 경운기 교통사망 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22명, 2021년 23명, 2022년 20명, 올해 현재까지는 1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80대 35명, 70대 28명, 나머지는 각각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고령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6월 담양과 순천에서 경운기 사망 사고가 잇따랐고 여수에서도 지난 3일 경운기 운전자와 동승자가 동시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시가 10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100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목포시는 5일 보고회를 갖고 숙박과 음식점, 교통, 도심 환경 정비, 문화예술 행사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반다시 체육센터와 각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공사도 7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전국체전의 주무대가 될 목포 종합경기장의 공정률은 95%로 7월까지 주요 공정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과 해수풀장이 8일부터 개장에 들어갑니다. 목포시는 선착장 화장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해수욕장과 해수풀장을 운영합니다. 외달도는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백기를 이용해야 하고 하루 4번 왕복 운항합니다. 목포의 한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영버스 도입 운영 조례를 주민 발안으로 목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목포시민 18세 이상 5,4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 발의안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앞으로 약 50일 동안 명부 확인과 열람,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 채택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농협 미곡 종합처리장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5일 지역 농협 8곳이 참여한 가운데 미곡 종합처리장인 RPC를 통해 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에서는 1995년에 완성된 RPC를 기반으로 2008년 만톤 규모의 통합 RPC로 운영되다가 시설이 노후되고 쌀 시장이 위축되면서 일부 단체가 탈퇴한 뒤 농협 4곳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암은 해마다 15,000헥타르 논에서 10만 톤의 벼를 수확하는 등 전남에서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군의회와 담양군의회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양측은 5일 무안군의회에서 의원과 직원 27명씩 54명이 참여해 모은 기부금을 양 지자체에 270만 원씩 서로 기부하는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입니다.